오늘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범국민적 행사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인도적 차원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은 2023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비봉길 이북 5도청 5층 중강당에서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의의 및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2023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지창은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장만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산가족위원회 고문 및 임원, 회원 등 250여 명과 이훈 이북5도 위원장을 포함한 각도 지사와 도민회장, 그리고 유관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기현 당대표님이랑 이원옥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어제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국회에 좀 급한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2023년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욱 의원님께서는 영상을 아침에 막 급하게 찍으셨는데 지금 빔도 내리고 이래야 돼가지고 제가 영상은 같이 다음에 우리 행사 보고할 때 편집해서 같이 이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장만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날이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내일 모레까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좀 더위가 좀 약간 식혀지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비는 오지 않고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방에서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저희 이북 5도청이나 국회에서 매년 지금 저희가 개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미나 특히 올해 2023년도는 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염원하고 또 바라던 그런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된 원년의 해입니다. 장만순 1천만 이산가족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함에 따라
오는 9월 27일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작년에는 이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점검해 국가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을 통해 이산가족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답을 찾고 국민들이 이산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들이 이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받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장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부고도위원회 겸 환경북도 이훈 도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부고도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북도지사 이훈입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이산가족의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뭐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진짜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그런 저거였었습니다. 이훈 이북5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9월 27일 최초로 맞이하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위로와 대국민 공감, 나아가 향후 새로운 국제사회 연대 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수부 경기도 윤희령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산가족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정책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많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산가족의 역사는 78년 전인 1945년 8월 15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희령 미수복 경기도 중앙도민 회장은 격려사에서 실향민 1세대로서 이산가족의 날 제정은 남다른 의미로 피부에 와닿는다며 세미나를 통해 이산가족의 날 제정 이후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찾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생각됩니다. 오늘 훌륭하신 전문 지식을 갖추신 교수님들께서 좋은 문제를 발표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와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산가족의 문제가 상세히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세미나는 황해도 2세인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형석 대진대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영선 건국대 교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상임부회장 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우열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형석 교수는 이산가족의 날 제정은 이산가족만이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이자 역사적인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며 1천만 이산가족의 염원과 노력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차원에서 세대 간 계승되는 인도적 문제로 승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에게 소위 자유와 개방, 번영의 그런 그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엔 서울 사무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인도적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가족이 원하지 않게 비자발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정책 공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자발적인 가족 분리 이거를 용어를 쓴 거는 우리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한 단어 용어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유엔이 이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이산가족 관련해서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에 대한 편견,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배제, 그리고 사실은 이산의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이 지적했던 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산가족의 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금순 지적을 했고요. 선임연구위원은 그다음에 이산가족 이제 문제가 가족의 인도적 이산 사안으로 상황이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 인권 실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 상봉하는 거를 북한의 이제 당국이 감시하는 그런 체제, 이것이 얼마나 비인권적인지 하는 것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만나고 나서 가족이 서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가족에게 짧은 위로를 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 이 문제는 북한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인도주의 사안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영선 교수는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MZ세대들의 정체성과 통일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출발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뭐 민족 문제도 그렇고 통일 문제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뭐 홍대에서 뭐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건가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간 우리 민족 문제라는 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청년 세대들에게 이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재확인시키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석을 하고 페이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산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면서 이산가족의 날 제정으로 MZ세대는 물론 이북도민 후세대에게 통일 미래 비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국가에서 비전과 그다음에 설계를 가지고 의지를 투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있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말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MZ세대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분단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그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성, 또 인권, 공정 이런 게 추가되는, 이게 잘 반영이 된 통일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산가족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을 이제 이해를 시키고 해결을 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끝으로 우리 이우열 박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1979년에 이북도민사에 처음 나와서 80년에 청년회를 처음 만들고, 저도 그러니까 여기 44년째입니다.
이북도민회에 나온 지가. 근데 이산가족의 날 이거 이산가족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유엔 본부를 뉴욕을 4번 가고 스위스 제네바 인권위원회를 2번 가고 유럽 연합에 가서 의원들을 합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랑 같이 갔다가 제가 호통을 치고 그때는 이 얘기했어요. 발표하는 사람이 3사람인데 저는 이산가족 문제를 발표하고 앞에는 뭐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뭐 여러 분들 다 있죠. 유럽연합 의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거 관심 있고 거기 얘기하고 한 사람은 북한 핵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 아무도 안 해요. 신나게 발표했더니 영어로 발표했더니 그래서 의장한테 내가 남은 시간 2분 10몇 초 있으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기 프랑스에서 오신 의원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손 드시더라고요.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시더라고요. 당신들 오늘 아침에 가족들이랑 밥 먹었냐고. 아니면 일주일 전에 먹었느냐고. 우리 아버지 70년 전에 먹고 밥을 못 먹어서 아버지 밥 좀 같이 가족들이랑 먹게 해달라는데 왜 나한테 질문 안 해 당신들.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산가족 문제는 이거예요. 특히 이우열 상임부회장 겸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는 이산가족의 날 재정 후속 정책, 조치 재현과 관련해 이산가족의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이를 진행하는 이산 실향민에 대한 인권 차원의 행사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에 오신 분들 또한 국제단체 간의 협력과 연계하는 행사로 진행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주요 외교 라인이 전부 다 우리 도민 2세입니다. 저도 2세죠. 다 2세입니다. 이게 우리 모이신 분이 1세 어르신들이 전부 다 교육에 투자 많이 하고 경제 투자 많이 해서 이 밖에도 세미나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산가족의 발생 원인과 현황 등을 자세히 수록해야 할 것과 인구 증가에 따른 이산가족의 수를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국에다가 보고서를 해서 그 보고서가 북한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수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1천만 하면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천만! 1천만! 감사합니다. 이상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2023년도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 소식이었습니다.